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붕괴해 작업자 6명의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색 당국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오늘 안전진단을 진행한 뒤에 수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어제 쏘아올린 발사체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었다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추가 도발을 삼가라며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했습니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이 내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정부는 오늘 먹는 치료제와 관련한 도입 일정과 투약 대상 등을 설명하고 모레는 현행 거리두기 완화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한국을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출산 1명당 1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가끔 눈이 내리겠고 내일까지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부상자 1명이 구조됐는데 현장에 있던 작업자 6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수색 당국은 오늘 안전진단을 통해 추가 붕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실종자 수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정치은 기자입니다.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 아래에선 불꽃이 일고 순식간에 굉음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습니다. 어떡해. 어제 오후 광주의 한 고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갑자기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이제 건물이 무너져 있고 상가에 있던 사람들 다 그때 뛰어서 도망 나오다시피 나와요.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23층부터 34층 구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사고 후 잔해가 쏟아지면서 주차된 차량 10여 대가 매몰되고 인근 광주터미널 등 주변에 한때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차는 지금 다 절반 납작하게 다 반조각 되고요. 모든 파편이 다 우리 매장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재난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사고 초기에 경상자 1명만 구조됐는데 이후 작업자 인원 파악을 하면서 6명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야간 구조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우리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우리 대원들이 현재는 지금 진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주변 상가와 아파트 주민 500세대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소방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필요시 구조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먼저 목격자와 CCTV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오는 금요일부터 처방되는데 얼마나 도입되고 또 누가 먹을지 여부가 오늘 발표됩니다. 법원에 제기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도 이르면 오늘 나오는데 모레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여 명분이 내일 낮 12시 국내에 도착합니다. 거점 약국 281개소, 생활치료센터 91개소에 공급되는데 실제 처방은 금요일부터 고령층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약국에서는 지정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고 배송은 지자체 또는 지역 약사회와 협의한 경우 약국에서 담당합니다. 약국에선 약과 함께 환자용 안내문과 유의사항 등을 함께 전달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활용 방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역패스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조두영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음식점, 백화점 등 전국 103만 곳 시설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방역패스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풀리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는 상호 좀 보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완화하게 되다 보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법원이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 패스를 중단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거리두기 강화와 백신 3차 접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어제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3,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발생한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87명으로 전날 동시간대 집계된 2,722명보다 1,065명 늘었고 2주 전인 지난달 28일보다는 924명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길면 8주 내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도 하루 141만 명이 감염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복을 입은 간호사가 주사기의 내용물을 팔 대신 의료 폐기물 통에 짜냅니다. 주사기에 든 건 코로나19 백신이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허위 백신 패스를 받도록 돕는 대가로 최소 50명에게 돈을 받다 적발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기준 하루 22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역대 최다 기록을 쓴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preferenziale perché attualmente il SARS-CoV-2 se deve circolare trova coloro che non si sono vaccinati e la popolazione in età evolutiva. 프랑스도 코로나19 일일 최다 확진 기록을 엿새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Nous n'avions jamais observé des chiffres pareils depuis le début de la crise sanitaire. J'ai parlé de raz-de-marée. Le terme me semble à la hauteur du nombre de contaminations. 유럽에선 오미크론 변이가 1월 첫 주에만 700만 명을 감염시키며 동유럽을 향해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At this rate, the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forecasts that more than 50% of the population in the region will be infected with Omicron in the next 6 to 8 weeks.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10일 기준 하루 141만여 명이 확진되며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음 달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에서는 허난성의 안양시가 시안과 위저우에 이어 세 번째로 봉쇄됐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이틀간 2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자 방역당국은 거주자 550만 명 전원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PCR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더 매섭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16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파특보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고요. 특히 강원 지역에는 한파 경보로 한 단계 격상된 가운데 영하 15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철원은 영하 16.7도 보이고 있고요. 서울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16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1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지에는 내일까지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청주 영하 9.7도, 부산은 영하 5.2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청주는 영하 1도로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구 3도, 부산은 5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계 5강 진입을 재차 목표로 설정하고 과학기술, 산업 등 4가지 영역에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며 정부 주도의 공격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G5 진입과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삼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 나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다시 세계 5강을 경제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4가지 영역의 대전환을 언급했습니다. AI, 우주, 항공 등 10대 미래 전략 기술 장기 지원,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 대학 교육과정 개편과 대학 도시 건설 등을 통한 교육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발표회에 참석해 디지털 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100만 명 양성을 약속했습니다. 가칭으로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서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연 20만 명씩 5년간 100만 명을 양성하게 됩니다. 1인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해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70%가량을 상환받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국가 예산의 3%를 투자하는 등 정부 주도 투자로 민간의 투자도 이끌어내 총 13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의힘도 개혁 대상이라며 공동정부가 아닌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젠더, 노동, 의료계를,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는 금융업계를 찾아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도 개혁 대상이라며 공동정부 구성을 일축했습니다. 그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정권 교체를 하고 그리고 그 내각을 국민 통합 내각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사병 월급 인상에 대해 두 사람 모두 군대에 가서 총 한 번 쏴보지 않았다며 쌍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 국민연금도 2055년이면 고갈된다며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까지 묶은 공적연금 일원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낙태죄 폐지 관련 간담회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대한의사협회를 연이어 방문하는 등 정책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마치 노동표는 다 당신 표인 것처럼 지금 이렇다 할 노동 공약을 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분이 말끝마다 120시간을 거론하거나 또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도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금융노조를 연이어 방문하며 금융, 산업에 방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이었다며 지난 5일에 이어 연속해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00km로 설정된 표적을 명중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관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15분 동안 서부 해안공항에 이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백악관은 추가 도발을 삼가라며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7시 17분쯤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엿새 만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탐지하였습니다. 비행 거리는 700km 이상, 최대 고도 약 60km였는데 최대 속도가 마하 10 내외로 엿새 전 마하 6보다 대폭 빨라졌습니다. 북한 매체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시험 발사에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국 등 6개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 앞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지 불과 2시간 뒤에 보란듯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과 미국 백악관도 일제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Secretary General is very concerned by this latest development and reiterates his call on the leadership in the DPRK to comply ful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all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국 서부 해안공항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몇 분 동안 항공기 이륙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야산에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투기를 조종했던 30대 대위가 순직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산 중턱에 화염과 함께 시커먼 버섯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1시 45분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야산에 공군 F-52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비행기가 앞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 수직으로 땅을 향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였어요. 떠오르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1초도 안 돼서 갑자기 산 너머에서 화염이 엄청 크게 나더라고요. 전투기는 이륙 후 상승하는 과정에서 좌우 엔진 화재 경고등이 켜지고 이어서 급 강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종사 30대 신모 대위는 관제탑과 교신에서 2차례 탈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탈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투기는 이륙한 공군 기지에서 서쪽으로 약 8km 떨어진 야산에 추락했고 심대위는 순직했습니다. 전투기가 야산 중턱에 추락하면서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지점과 민가가 불과 100m 정도 떨어져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군은 사고 당시 전투기가 상하 조작은 안 되고 좌우 조작은 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는데 조종사가 야산으로 기술을 돌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락한 F-5 전투기는 1986년 도입된 기체로 전투기의 정년으로 여겨지는 30년이 훌쩍 넘은 기종입니다.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5 전투기는 2000년 이후에만 모두 12대가 추락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경찰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의 아버지 집에서 금괴 254개를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뒀던 직원의 아버지는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젯밤 이 씨 아버지의 집을 압수수색해 금괴 254개를 확보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어제 오전 유서를 남긴 뒤 차를 몰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내와 처제, 아버지를 입건해 공모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 씨의 여동생과 처제 부부를 포함해 가족 5명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회사 임직원의 공모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경찰은 오스템 임플란트 내부에 CCTV를 이미 제출받아 확인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가 주식 투자로 총 750억 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되면서 회수 불가능한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금괴 851개 중 755개를 확보한 경찰은 나머지 금괴와 자금에 대한 소재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른바 멸공 논란이 확산하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절필을 선언했다가 또다시 멸공을 연상시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여권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과도한 불매운동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멸공 논란이 스타벅스 불매운동으로 이어지자 더 이상 멸공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하지만 공교롭게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하자 정 부회장은 SNS에 해당 기사와 함께 땡땡이란 2글자 단어를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이 사실상 멸공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자 정 부회장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노재팬 포스터를 패러디한 보이콧 정용진 불매운동 포스터를 올린 뒤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올렸다. 나중에 누가 업무에 참고하란다라고 글을 수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불매운동에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신세계 측은 불매운동의 심각성을 이해했고 더 이상 멸공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절필 선언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멸공 인증 릴레이 참여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해시태그를 달아본 적이 없다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슨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거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권에선 논란을 촉발시킨 정 부회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지만 일부에선 주가 하락으로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며 과도한 불매운동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경제가 4.1% 성장하며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따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세계은행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5.5%인 글로벌 성장률이 올해 4.1%, 내년에는 3.2%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반등한 기저효과에다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했던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지난해 5.6%에서 올해 3.7%, 내년에는 2.6%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고, 지난해 8.0% 성장한 중국은 올해 5.1%, 내년 5.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중국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 태평양의 성장률을 지난해 7.1%에서 올해 5.1%로 예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경제대국의 둔화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대외 수요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정책 불확실성 등이 동시에 직면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포괄적 정책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월 연방준비제도 FED 의장은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을 되돌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Though the demand is incredibly strong, and that they're raising prices because they can. 파월 의장은 이미 시장에 푼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을 오는 3월에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후 3차례 이상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때론 고민할 겨를조차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죠. 본능적으로 움직인 과감한 판단 덕에 귀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경비행기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탈출시키는데요. 그 직후 경적이 울리더니 기차가 비행기를 들이받고 지나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경비행기가 하필 철로 위에 떨어졌는데 간발의 차로 경찰관들이 인명을 구한 겁니다. 경찰은 근처에 있었던 덕이라며 다행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들의 용기에 누리꾼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단체로 달리기를 하는 무리가 포착됐습니다. 그것도 시속 90km에 가까운 위협적인 속도였다는데요. 정체가 뭐였을지 확인해 보시죠. 중국 광저우시의 한 도로. 기다란 다리를 뽐내며 단체로 달리기 중인데요. 야간 마라톤을 나온 사람들인가 했더니 타조였습니다. 인근 타조 농장의 문이 열린 틈을 타 무려 80여 마리가 탈출했다고요. 그중 가장 몸집이 큰 타조는 100kg이 넘었다는데 다행히 타조도 사람도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농장으로 돌아갔다네요. 이번엔 저수지 바닥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 소식입니다. 무려 2억 년 전 공룡이라는데요. 발굴 작업이 한창인 그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영국 위트웰 인근의 저수지. 고고학자들이 거대한 화석을 발견했는데요. 1억 8천만 년 전 바다를 무대로 활동한 어룡이라고 합니다. 크기만 10m에 무게는 약 1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옆에 누운 걸 보니 얼마나 컸을까 상상이 되는데요. 돌고래와 비슷한 모습이라는군요. 저수지에 물을 빼면서 발견됐다는데 1억 8천만 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니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지만 피해가 막심한 자영업자들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렸죠. 거리로 나선 자영업자 단체들은 정부의 보상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정치권과 대선 주자에게 100조 원 추경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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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100조 원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외쳤습니다.
국회 앞에 모인 자영업자들은 손실 보상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재정 지출 규모는 GDP 대비 6.4%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평균 비율보다 8% 낮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오는 20일 100조 원 추경을 위한 토론회에 대선 후보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정책과 공약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제밤 촛불 집회에 이어 국회 앞 기자회견까지 자영업자들은 연일 거리로 나서 단체 행동을 하는 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탓입니다. 막상 이제 같이 뭉치자 이렇게 되면은 온도차가 좀 크죠. 일관성이 없는 정책 자체가 편가르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는 14일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들은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으면 삭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노사민정 합의 2년 반 만에 경북 구미에 전기차 5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국내 최대 2차 전지 양극재 공장이 들어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착공식에 참석해 소재 부품 자립도를 높일 전기라면서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구미형 일자리 공장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노사민정 간 협약을 맺은 지 2년 반 만으로 LG화학이 2차 전지 양극재 공장을 해외에서 국내 투자로 전환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으면 국내 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3년간 4,7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이 들어서면 앞으로 연간 6만 톤의 양극재가 생산됩니다. 전기차 5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동남권 철도 개통식과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 등 지역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습니다. 대선을 염두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에 청와대는 지역 균형 발전은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올해는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의 탄생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 라는 자신의 작품처럼 올해는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전시회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최희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와 함께 공간을 밝히는 텔레비전 화면들. 파란 정원 사이사이에 놓인 텔레비전은 이질적이면서도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의 작품들입니다. 올해는 동시다발적 화면 배치를 이용한 작품부터 VR을 이용한 작품까지 다양한 시도로 주목받아온 백남준 작가의 탄생 90주년입니다. 1,003여 개의 텔레비전이 탑처럼 쌓인 작품 다다익선은 그동안 잠시 가동을 멈췄었지만 올해는 세 단장을 마치고 대중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가 유일하게 소장 중이었던 작품들도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개됩니다. 약 700점 내외의 영상기록 아카이브가 서비스되어 작품과 관람객 사이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질 예정입니다. 백남준의 예술 세계는 열려있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 안에 담겨있는 백남준의 다양한 생각과 작업들을 통해서 백남준의 예술 세계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라 라는 백남준의 말처럼 다양한 작품들로 그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더 매섭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파특보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고요. 특히 강원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5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철원은 영하 16.8도 보이고 있고요. 서울도 영하 11.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1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지에는 내일까지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한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 좋음 수준 보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와 해안가를 따라서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청주 영하 9.7도, 부산은 영하 5.2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로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3도, 부산은 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